할머니, 이 우산 쓰세요. 저는 집이 근처라 괜찮아요. 비 오는 저녁, 그렇게 스쳐 지나간 2년. 그런데 다음날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내 앞에 앉아있던 면접관의 얼굴을 보고 숨이 멎었다. 그때 그 할머니였다. 그리고 그녀는 회장님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였어요. 하늘은 잿빛이었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펼치거나 뛰어갔어요. 퇴근 시간이었죠. 지하철역 출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속에서 윤서는 편의점 봉투를 손에 들고 걸어 나왔어요. 28살이었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방금 산 투명한 비닐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2,000원짜리였죠. 윤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면접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6번째였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가는데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7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등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장바구니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옷이 젖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윤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힘들었지만 할머니는 더 힘들어 보였어요.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산은 하나뿐이었어요. 자신도 젖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할머니의 젖은 어깨를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윤서는 다가갔어요. 할머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윤서는 손에 든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이 우산 쓰세요. 저는 집이 근처라 괜찮아요. 할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아니야, 아가씨. 아가씨도 졌잖아. 괜찮아요. 저는 조금만 걸으면 돼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우산을 받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정말이에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든 손이었어요. 주름과 검버섯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우산을 펼쳤어요. 투명한 비닐 우산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소중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천사 같은 아가씨네. 윤서는 부끄러워서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닌걸요.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윤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도 조심히 가세요. 윤서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빗속으로요. 비가 머리카락을 적셨어요. 어깨도 젖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우산을 받쳐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윤서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집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윤서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았어요. 면접은 떨어졌지만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원룸이었습니다. 작고 좁았지만 윤서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 마셨어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윤서는 창가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SNS를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여행 사진도 올리고 맛집 인증도 했습니다. 윤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대학 졸업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자리가 없었어요.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스펙이 부족했어요. 경력도 없었습니다. 자신감도 떨어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할머니에게 우산을 준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할머니의 고마워하던 눈빛이 생생했습니다. 좋은 일만 생길 거야.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직 포기하면 안 되지. 내일도 면접이 있으니까. 이번엔 꼭 붙을 거야. 윤서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일 면접 볼 회사 정보를 다시 확인했어요. 한별그룹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이었어요. 평판이 좋았습니다. 복지도 괜찮았어요. 윤서는 회사 홈페이지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기업 이념, 사업 분야, 최근 뉴스까지 모두 체크했어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어요. 윤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꼭 잘하자. 떨리지 말자. 자신 있게 대답하자.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윤서는 할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윤서도 웃었습니다. 따뜻한 꿈이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내일이 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오전 7시였습니다. 윤서는 눈을 떴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잿빛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윤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나 봐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윤서는 찬물로 얼굴을 다시 씻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오늘 면접은 정말 중요했어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기로 했어요. 속이 불편했습니다. 긴장하면 항상 그랬어요. 대신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어요. 검은색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취업 준비하라고 사주신 거였어요. 1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금방 취업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장은 여전히 새 것 같았어요. 면접 때만 입었으니까요. 윤서는 정장을 꺼냈습니다. 다리미를 켰어요. 주름을 펴야 했습니다. 다림질을 조심스럽게 했어요. 정장이 반듯해졌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도 다렸어요. 깔끔해 보여야 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정장을 입으니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더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긴장돼 있었습니다. 윤서는 심호흡을 했어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용기를 냈어요.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가볍게요. 너무 진하면 이상해 보일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어요. 코랄 핑크색이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어요.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단정하게 묶었어요. 귀 뒤로 넘겼습니다. 깔끔해 보였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검은색 토트백이었어요.
안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자기소개서도요. 펜도 챙겼어요. 메모장도 넣었습니다. 지갑, 핸드폰, 손수건까지 확인했어요. 빠진 게 없었습니다. 윤서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면접은 10시였어요. 집에서 회사까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여유 있게 출발해야 했어요. 늦으면 안 됐습니다. 윤서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빌라 1층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축축했어요. 비 냄새가 났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다행히 비는 안 왔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10분 거리였어요. 사람들이 출근하느라 바빴습니다. 다들 빠른 걸음이었어요. 윤서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개찰구를 지났습니다. 플랫폼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출근 시간이었죠.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윤서도 탔어요. 자리는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섰어요. 전철이 출발했습니다. 흔들렸어요. 윤서는 균형을 잡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터널이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스쳐갔어요. 윤서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마음이 무겁였습니다. 떨어지면 어쩌지? 또 탈락하면 어쩌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잘할 수 있어. 어제 할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그 말이 위안이 됐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오늘은 다를 거야. 전철은 계속 달렸습니다. 몇 개 역을 지났어요. 사람들이 내리고 탔습니다. 윤서는 계속 서 있었어요. 회사 최인접역까지 20분이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전 9시 10분이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했어요. 목적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윤서는 내렸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출구로 나왔습니다. 도심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윤서는 핸드폰으로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여기서 5분 거리였어요. 걸어갔습니다. 빌딩 숲 사이를 지났어요. 유리로 된 건물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봤어요. 높았습니다.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곧 저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윤서는 손을 닦았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한별그룹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로비가 넓어 보였습니다. 윤서는 심호흡을 했어요. 긴장을 풀어야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정말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천장도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어요. 직원들이었습니다. 다들 바빠 보였어요. 윤서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보러 왔는데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윤서입니다.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10층 회의실로 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윤서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1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윤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다시 봤어요.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만졌어요. 립스틱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보였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10층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는 나왔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조용했어요. 회의실 표시가 보였습니다. 화살표를 따라 걸었어요.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면접 대기실이라고 써 있었어요. 윤서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면접 대기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긴 테이블 하나와 의자 6개가 있었어요. 벽에는 회사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도시 풍경이 보였어요. 대기실에는 이미 4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윤서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다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긴장돼 있었습니다. 윤서는 빈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지원자들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것 같았어요. 윤서도 가방에서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오타는 없었습니다. 내용도 괜찮았어요. 옆자리 여성이 윤서를 쳐다봤습니다. 긴장되시죠? 그녀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많이요.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이번이 몇 번째 면접인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윤서가 공감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격려했어요.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었어요. 꿈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서는 용기가 났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50분이었어요. 면접은 10시부터였습니다. 10분 남았어요. 윤서는 다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을 풀어야 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계속 났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직원이 들어왔어요.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녀가 명단을 읽었습니다. 윤서는 3번째 순서였어요. 첫 번째 지원자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챙기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대기실이 조용해졌어요. 윤서는 시계를 또 봤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나왔어요.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잘 안 된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지원자가 들어갔습니다. 다시 기다렸어요. 윤서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렸어요. 곧 자기 차례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어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기소개는 준비했어요. 지원 동기도 준비했습니다. 장단점도요. 최근 뉴스도 확인했어요.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가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 지원자도 나왔습니다. 그는 애매한 표정이었어요. 직원이 윤서를 봤습니다. 이윤서 씨, 들어오세요. 윤서는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면접실이 나타났어요.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었어요. 맞은편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여성이었어요. 양옆은 남성이었습니다. 윤서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윤서입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었어요. 가운데 앉은 여성을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여성은 어제 만난 할머니였습니다.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의 낡은 옷은 없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액세서리도 우아했어요.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였습니다. 자세도 달랐습니다. 곧게 앉아 있었어요. 등이 굽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날카로웠어요.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분명 어제 그 할머니였어요. 윤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할머니도 윤서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주 살짝이었습니다. 윤서만 알아챌 수 있는 미소였어요. 앉으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어요. 단단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여전했어요. 윤서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놓았어요. 손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양옆에 앉은 남성들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이력서였어요. 할머니도 서류를 펼쳤습니다. 잠시 읽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윤서 씨. 네. 윤서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윤서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비한 대로 말해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윤서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했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제 그 할머니가 왜 여기 있지? 그것도 면접관으로. 아니, 정장 차림을 보니 단순한 면접관이 아닌 것 같았어요. 높은 사람 같았습니다. 윤서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자기소개를 마쳤습니다. 좋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윤서는 대답했어요.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의 비전, 기업 문화, 성장 가능성에 대해 말했어요. 할머니는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중립적이었어요. 칭찬도 비판도 없었습니다. 다음 질문이 이어졌어요. 당신의 장점은 뭔가요?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해냅니다. 윤서가 대답했어요. 단점은요? 너무 완벽하려고 해서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표준적인 답변이었어요. 면접 준비하며 외운 거였습니다.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윤서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어요. 긴장은 여전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양옆의 남성 면접관들도 질문을 했어요. 업무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윤서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면접은 20분 정도 진행됐어요. 할머니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뭐 했어요? 갑자기 예상 밖의 질문이었어요. 윤서는 당황했습니다. 어제요? 네.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윤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비가 와서 우산을 한 분께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기억하네요.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아니, 그때 그분이셨어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그녀의 손목에 금팔찌가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웠어요. 윤서는 그 팔찌를 봤습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아마 옷 안에 숨겨져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제 그 할머니가 저예요. 윤서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어제는 몰랐겠죠. 제가 누군지.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 회장이에요.
한별그룹을 만든 사람이죠. 윤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장이라고요. 그 할머니가 회장이었다니요. 양옆의 남성 면접관들이 윤서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해요. 평범한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요. 윤서는 듣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잠시 바라봤어요.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다들 조심하고 가식적이 되죠. 그녀는 다시 윤서를 봤습니다. 하지만 어제 당신은 달랐어요. 저를 그냥 한 명의 노인으로 봤죠.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아니에요. 회장이 손을 저었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어제 왜 그랬어요? 우산을 왜 주신 거예요? 윤서는 진심을 말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비를 너무 많이 맞고 계셔서요. 젖으시면 감기 걸리실 것 같았어요. 당신도 비를 맞았을 텐데요. 괜찮아요. 저는 젊으니까 금방 마르죠. 할머니는 윤서는 말을 멈췄어요. 실수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웃었어요. 맞아요. 나이 든 사람은 몸이 약하죠. 당신 말이 맞아요. 윤서는 안도했습니다. 회장은 테이블에 기댔어요. 요즘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드물어요. 다들 바쁘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쓰죠. 양옆의 면접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감동받으셨습니다. 어제 돌아오셔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윤서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을 먼저 봐요. 스펙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하죠. 그녀는 윤서의 이력서를 다시 봤어요. 당신 이력서는 솔직히 특별하지 않아요. 경력도 없고 스펙도 평범해요. 윤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떨어지는 건가? 하지만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특별해요. 그게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윤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질문 있어요? 윤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회장님, 어제 그 우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어요. 소중하게 보관 중이죠. 윤서는 놀랐어요. 그냥 버리셔도 됐는데 아니에요. 그 우산은 특별해요. 당신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회장의 말에 윤서는 감동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일어났어요. 결과는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안으로 연락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윤서는 일어나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나왔습니다. 윤서는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산을 준 할머니가 회장이었다니. 그리고 면접까지 좋게 끝났어요. 윤서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윤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었어요. 아직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1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윤서는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밖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마음은 밝았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 보였어요. 비가 그친 후에 하늘이었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우산 하나 준 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구나. 윤서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하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윤서는 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정장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오늘 안에 연락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윤서는 불안했어요. 혹시 떨어진 건 아닐까? 좋게 끝난 것 같았는데 착각이었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기다려야 했어요. 그녀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긴장하면 항상 그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서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윤서 씨?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네, 맞습니다. 한별그룹 인사팀입니다. 윤서의 숨이 멎었어요. 오늘 면접 보셨죠? 네.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출근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합격이라니. 정말 합격했어요. 윤서는 울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기쁨, 안도,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어요. 몇 개월 동안 면접을 받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자신감도 잃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드디어 취업했어요. 윤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해야 했어요. 이 좋은 소식을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윤서야? 엄마, 나 합격했어. 정말? 정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응, 정말이야. 오늘 면접 봤는데 바로 합격 통보 받았어. 아이고, 우리 딸. 잘했다. 어머니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통화했습니다. 윤서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어제 우산을 준 일, 그 할머니가 회장이었던 일까지요. 어머니는 놀라워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윤서야,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라고. 그래도 내가 실천한 거지. 엄마가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말에 윤서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나도 엄마 자랑스러워. 고생 많으셨어.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응, 그럴 것 같아. 통화를 끝냈습니다. 윤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구름 사이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윤서는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한별그룹에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출근 안내였어요. 날짜, 시간, 준비물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꼼꼼히 읽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했어요. 윤서는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이제부터 준비해야 했어요.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떨렸지만 기대됐어요. 윤서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준비할 것들을 적었어요. 정장 세탁, 명함 지갑 구입, 업무 공부 등이었습니다. 열심히 해야 했어요. 회장님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됐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윤서는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루였어요. 어제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윤서는 생각했어요. 세상은 정말 알 수 없구나.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보고 있을지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윤서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게 살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자.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쉬어도 됐습니다. 충분히 쉴 자격이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윤서의 첫 출근 날이었어요. 그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떨렸지만 설렜어요. 오늘부터 직장인이었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회사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바빴습니다. 윤서도 그중 하나가 됐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로비에서 다른 신입사원들을 만났습니다. 10명 정도였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나왔어요. 신입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회사 소개, 규칙, 업무 안내가 이어졌어요. 윤서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메모도 했어요. 놓치면 안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윤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후에는 부서 배치가 있었습니다. 윤서는 기획팀에 배정됐어요. 팀장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해요, 윤서 씨. 잘 부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서는 인사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이 주어졌어요. 컴퓨터와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윤서의 자리였어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서 씨, 회장님께서 잠깐 오시래요. 윤서는 놀랐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윤서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에 나가니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 첫 출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윤서는 인사했어요. 잠깐 걸을까요?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잘 적응하고 있어요? 네, 다들 친절하세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윤서 씨, 그날 우산 일로 당신을 뽑은 게 아니에요. 네. 윤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물론 그게 계기가 됐죠. 하지만 면접에서 당신의 진심을 봤어요. 거짓이 없었어요. 회장은 윤서를 봤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당신은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뽑은 거예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회장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우산이었어요. 윤서가 준 그 우산이었습니다. 이거 아직 가지고 계셨어요? 응. 소중하거든요. 회장이 우산을 들여다봤어요. 이 우산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착한 사람들이 있구나. 윤서는 감동했습니다. 그냥 작은 일이었는데 작은 일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그걸 증명했어요. 윤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장은 우산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회사 일에 집중하세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다시 회사로 걸어갔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윤서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요. 착하게, 진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회장은 손을 내밀었어요. 윤서는 악수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힘내요, 윤서 씨.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런 분 밑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윤서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도 배울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행복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회사 생활에 잘 적응했어요.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일도 배워가고 있었어요. 바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윤서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려고요. 편의점을 나오는데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또 비가 오는 거였어요.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꼈어요. 곧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우산을 하나 샀습니다. 2,000원짜리 투명 우산이었어요. 한 달 전에 산 거랑 똑같았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윤서는 우산을 펼쳤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우산은 없었습니다. 옷이 젖어가고 있었어요. 윤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윤서는 다가갔어요. 저기요.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이 우산 쓰세요. 저는 곧 차 타니까 괜찮아요. 윤서가 우산을 내밀었어요.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누나도 졌잖아요. 저는 금방이에요. 괜찮아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산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쓰세요. 윤서는 손을 흔들었어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윤서는 걸어갔습니다. 빗속으로요. 비가 머리를 적셨어요. 어깨도 젖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한 달 전과 똑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윤서는 웃었어요. 이게 바로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
윤서는 계속 걸었습니다. 비는 점점 세게 내렸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윤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렀어요. 도시의 불빛이 번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윤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께 문자를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냥 실천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처럼 살아요. 윤서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윤서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렸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윤서는 젖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보였습니다.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어요. 윤서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SNS를 확인했어요. 친구들의 소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었어요. 윤서도 이제 괜찮았습니다. 좋은 직장도 생겼고 매일 배워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지. 작은 친절을 베풀면서요. 누군가를 도우면서요.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 윤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맑을 거였어요. 윤서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최상층이었습니다. 회장실이었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창가에 회장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투명한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서가 준 그 우산이었어요. 회장은 우산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평범한 우산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이 우산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희망을 줬으니까요.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요.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비에 젖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빗방울에 반사돼 반짝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아직 따뜻한 세상이네.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녀는 평생 일만 했습니다. 회사를 키우느라 바빴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계약을 맺고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성공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외로웠습니다. 주변에 진심 어린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다들 이득을 위해 다가왔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지쳤습니다. 세상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끔 평범한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갔습니다. 진짜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윤서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아가씨였어요. 자신도 우산이 하나뿐인데 줬습니다. 조건 없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요. 회장은 감동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래서 윤서를 뽑았습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잘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열심히였습니다. 동료들과도 잘 지냈어요. 회장은 만족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윤서가 또 누군가에게 우산을 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아이는 변하지 않았구나. 회장은 우산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어요. 서류를 봤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였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우산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장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다시 창가로 갔어요.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걷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을 거였어요. 저마다의 고민과 기쁨이 있을 거였습니다. 회장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중에 윤서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았어요. 잠시 후에 볼게요.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집에 가야 했습니다. 회장은 가방을 챙겼어요. 코트를 입었습니다. 문을 나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우산을 가져갔어요. 함께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퇴근하세요, 회장님. 고생하세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맞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가져왔어요. 회장은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장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빗속의 도시였습니다.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회장은 우산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손으로 만졌어요. 투명한 비닐이었습니다. 값싼 우산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값을 매길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그럴 거였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비는 부드럽게 내렸어요. 창가에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회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비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비는 그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윤서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할 거였어요. 회장도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바쁜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했어요. 그날의 우산을요. 그날의 친절을요. 그게 모든 것을 바꿨다는 것을요. 세상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작은 따뜻함이 있었어요. 윤서와 회장이 만든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로요. 비 오는 날 우산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